아니, 그래도 국가가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수거책이라고 실형을 저한테 선고한다는 게 변호사님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이게? 어쨌든 이제 현실적으로 수거책이 전달책과 어떤 차이가 있고 전달책과 달리 왜 수거책이 실형부터 시작하는 어쨌든 판례의 기본 그 취지는 이해는 하시잖아요. 사실 국가가 이렇게 처벌을 하는 이유는 사실 그 정책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이제 그거를 고의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과실이라고 하고 과실은 처벌 규정이 없어버리니까 그냥 대포통령 엮인 사람들을 단순히 그냥 모르고 했다는 이유로 다 풀어져 버리면 우리나라가 보이스피싱 천국이 되니 어쨌든 보이스피싱을 예방해야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대포통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되게 엄벌, 이 엄벌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소문이 나면 야 이거 잘못 보이스피싱 뭐 대포통장 제공을 하건 내가 인간 대포통장으로 수거책으로 역할을 하건 한번 연루되면 인생 종친다. 야 이거 조심하자. 사람들한테 이제 소문나게 만들어서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대포통장이라는 이 부류가 아예 없어지게 만들겠다. 강한 처벌을 통해서 사실 이게 국가의 지금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정당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걸 설명드리겠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게 그 정당하지 않은 지금 판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첫 번째는 예방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엄벌을 통해서 원래는 보이스피싱을 방지해야겠다라는 게 국가의 생각인데 사실은 예방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헌법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 형법에서 이제 이렇게 그 원리라는 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책임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되게 헌법상의 원리인데 우리가 뭐 사람 일반인들을 갖다가 어디다가 잡아놓고 뭐 형벌을 주고 벌금을 매기고 뭐 1년을 살게 하고 2년을 살게 하고 사형을 주고 사실 일반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사실 국가밖에 없거든요.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이 형벌권을 행사를 국가한테 맡기고 국가가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 이유는 뭐냐면 책임주의라는 거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당성을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이만큼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이만큼의 형벌을 그만큼의 이제 고초를 겪어야 되는 거고 이만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형벌을 이만큼을 줌으로써 이거에 대한 이제 상당한 이 사람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범죄를 본인이 행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라는 거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들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책임을 지냐 이게 이제 비례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걸 책임주의라고 해요. 자기가 책임질 만한 행동만큼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본인 456번도 잘못은 했죠. 아까 말했듯이 본인이 그런 알바를 처음 봤으면 이런 알바가 다 있나? 사실 인터넷 검색 한 번만 해봤어도 보이스피싱 봤을 거고 그랬으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안 생겼을 거고 본인이 안 했을 거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조사를 안 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본인 실수는 이만큼 있는데 지금 국가의 태도는 사실은 책임은 이만큼 지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측면이고 세 번째는 다른 유형들과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이유만으로 되게 불공평하게 여기를 너무 과잉 처벌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하나씩 잘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국가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대포통령에 연루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일벌 100개를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 연루되지 않게 만들겠다. 이런 예방적인 효과를 우리는 거두겠다. 처벌을 세게 함으로써. 이게 아까 첫 번째 이유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 이거 수거책으로 지금 살고 나온 거 본인 조사받고 재판받고 이런 것도 아마 한 1년 걸렸을 거예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면. 그러고 나서 2년을 지금 형을 살고 나왔잖아요. 지금 살고 나와서도 또 취직 안 돼가지고 이러고 이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본인 이렇게 수거책에 엮여서 재판 받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형 살고 나온 것도 그렇고 주위에 누가 친구들한테 말한 적 있어요? 안 하죠. 쪽팔려서 말을 안 해. 왜? 내가 한 행동이면 차라리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는 나 이런 일을 내가 과거에 했었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지고 나와서 나 지금 이제 떳떳하게 살려고 한다. 근데 본인 지금 2년 살고 나온 거 납득이 돼요?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납득도 안 되는 그런 처벌을 받고 나오고 당시에 이제 그런 걸로 조사를 받고 그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한테 내가 평소에는 보이스피싱 놈들 잡아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욕을 하고 이랬는데 내가 그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엮여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결국에 인정이 돼서 죄가 인정이 돼서 실형 2년을 살고 나오고 이걸 주위 친구들한테 말할 것 같아요? 안 하지. 창피해서 이런 거 말을 안 해. 이렇게 대포통장에 속해서 이렇게 막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이거에 엮여야만 이런 세계가 있는지를 알고 보이스피싱 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피해자만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당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뭐 조심해라 폰 행태나올 수도 있고 뭐 검찰 이렇게 사칭해서 전화 오면 보이스피싱이니까 엮이지 말고 돈 보니까 날리니까 조심하세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보이스피싱 돈 가져가는 거 검찰 사칭하든 폰을 해킹하든 이것만 머릿속에 있지 이 대포통장의 세계는 사실 일반인들의 머릿속에 아예 없거든요. 언제 아냐? 자기가 연루됐을 때 이때만 알아요. 근데 이때 연루돼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네이버에도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고 처벌받은 사람들의 이런 것도 너무 많고 지금 뭐 방송도 사실 여러 차례 됐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방송도 너무 많았고 너무 그냥 세상을 모르고 산 거였어요. 걸리고 나서 어쨌든 그러면은 나는 걸렸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걸려야 되니까 내가 이거를 만방에 다 소문을 내서 사람들이 안 걸리게 만들고 싶냐? 안 된다니까요. 창피해서 말을 안 하고 있다니까. 이 예방 효과를 어떻게 겪냐고. 이거를 거두냐고, 효과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그게 수치상으로도 증빙이 되고 있고, 보이스피싱 사건 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줄지가 않아요. 만약에 정말로 국가가 생각했듯이 여기를 엄벌을 해서 대포통장 3개를 죽이면 이렇게 우리가 처벌을 세게 하면 보이스피싱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엄벌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없어졌냐? 안 없어진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소문을 안 낸다니까요. 비로소 자기가 엮여야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아는 거지 엮이기 전에는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자기하고 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말을 듣지도 않아요. 보이스피싱 무슨 보이스피싱이야 그냥 나는 뭐 그런 거 와도 나는 뭐 URL만 조심하면 돼 이런 것만 생각을 자기 피해 안 당할 생각만 하지 대포통장 이 세계라는 건 아예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어쨌든 이렇게 엄벌, 일벌 100개에서 예방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효과는 전혀 없다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엄벌을 가해서 사실 뭐 전달책 같이 실형이 아닌 뭐 벌금 아까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벌금 300만 원, 그 사기 방조는 집행유예. 실형은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예방 효과를 얻으려면 이 사람들 한번 그렇게 전과가 생기고 나면 사실 아니면 이제 뭐 무혐의를 받아들여도 어쨌든 조사 과정에서 고초를 겪었으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와 비슷한 이제 일들은 전혀 뭐 하지 않겠죠. 일반인들이라서 누가 이걸 또 감수하고서라도 이번엔 안 걸리겠지 하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벌돼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런 측면을 보면 이 예방 효과는 사실은 거의 없다. 그러면서 괜히 수거책으로 엮인 사람들만 수거책으로 엮였다는 것 때문에 내가 통장으로 돈 안 받았다. 이 사실 딱 하나 때문에 그냥 실형 살고 나와서 또 취직도 안 되고 이런 불이익을 그냥 온몸으로 다 국가가 그냥 보이스피싱범들이 그 대포통장들을 자기의 도구로 써먹고 버렸듯이 국가는 보이스피싱 예방의 도구로 사실상은 이 대포통장들을 쓰고 버리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특히 수거책들은. 그 버림의 정도가 이제 너무 심하니까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게 너무 과잉 처벌이다. 처벌의 필요성에서 처벌하는 거 오케이다. 근데 왜 꼭 실형을 주냐. 그렇잖아요. 집행유예만 줘도 집행유예 사실 적은 전과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기간 안에 되게 조심을 해야 되고 이게 뭐 공무원 시험에 이런 건 아예 뭐 평생 못 보는 건 아니지만 그 별격 기간 같은 걸 계산을 해보면 한 10년 후에나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못 보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집행유예만 줘도 이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거를 안 할 텐데 왜 꼭 수거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줘서 그 보이스피싱 피해 그 회복을 수거책들이 합의 보려면은 피해자랑 합의를 해야 되니까는 돈이 여기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을 결국에는 보이스피싱 지금 피해자들 피해 회복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보이스피싱 놈들을 잡아서 여기서 돈을 뽑아와서 피해자한테 돌려줘야 될 거를 대포통장 수거책들 주머니에서 돈을 뽑아서 보이스피싱 피해자한테 나눠주고 있는 그거를 너 실형? 너 돈 안 주면 실형 준다? 사실 뭐 이렇게 애기 뭐 코너에 몰아넣고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 좀 측면이 좀 강한 그래서 이런 국가가 생각했던 예방 효과는 전혀 없다. 그리고 너무 과잉 처벌이다. 이런 노티스 효과를 얻으려면 집행유예만으로도 충분하다. 두 번째,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만큼 잘못했으면 이만큼 책임지는 게 맞아요. 네, 지금 수거책은 특히 이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책임지라고 하니까 이건 진짜 위헌이에요, 위헌.
책임주의에 반하는 그런 걸 지금 판례가 너무 수천 개, 수만 개가 쌓여 있어서 법원에서는 이제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기존 판례를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런 똑같은 복붙하는 그런 판례들이 막 나오고는 있긴 한데 사실은 되게 위헌적인 내용이에요. 그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것 자체가. 법원이 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사회악이다. 이게 사회적 폐악에 너무 심하다. 두 번째,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이게 점조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 총책이 있고 중간에 뭐 중간책들이 있고 말단 이 대포통장들이 서로 간에 서로를 모르고 서로가 알면 이제 서로 꼬집을 수도 있으니까 서로 간에 하는 일들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점조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왔을 때도 보이스피싱이나 보자도 모르고 했어요 라고 했는데 수거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 그런 게 당연하다. 보이스피싱이 원래 그렇게 다들 모르고 서로 간의 존재를 모르고 하는 거다.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세 번째가 아까 말했던 그 미필적 고의. 아니 본인 이거 이제 채용 과정에 넣는 걸 보면 사실은 이제 보이스피싱 애들은 중국이나 필리핀에 외국에 있으니까 사실은 얼굴을 대면을 하고 면접을 하고 이런 절차가 아예 없을 거 아닙니까? 채용 절차에서 어떻게 면접도 안 받냐? 글로비아스도 안 썼냐? 너 그 회사도 어떻게 한 번도 안 찾아가 봤냐? 그리고 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받았냐? 그리고 현금을 그렇게 날라가지고 막 그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게 어디가 있냐? 이거 자체가 다 비상식적이다. 너 이 비상식적인 거를 했다는 거는 네가 확실히 보이스피싱인 걸 몰랐지만 너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를 예견할 수 있었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냥 그 알바비 벌려고 했다. 이게 판례의 논리예요. 근데 이 하나도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왜 그러냐? 처음에 1번 보이스피싱이 사회악이다. 뭐 우리도 알지 사회악인지. 근데 사회악이면 수거책은 실형받아야 돼? 사회악인 건 오케이 인정 나도 인정. 근데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 사회악인 건 사회악인 거고 내가 이 알바한 건 알바한 내가 왜 이 보이스피싱이랑 연관이 돼? 보이스피싱이 사회악이어서 엄벌을 해야 된다는 것과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 수거책이랑. 두 번째는 철저한 분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거를 봐봐요. 본인한테 책임을 지우려면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 그거를. 아 보이스피싱은 이렇게 철저하게 분업을 통해 갖고 점조직으로 움직인다. 이럴 수 있으니 나는 지금 내가 하는 게 보이스피싱인 건 모르지만 혹시라도 내가 이 보이스피싱의 하나의 점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 최소한 그렇게 보이스피싱이 분업과 점조직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456번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이미. 그래야 그걸 예측을 하지.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움직이는지도 모르는데 뭘 예측을 할 거야. 그쵸?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본인이 그러면 그렇게 평상시에 알고 있었다는 거를 수사기관 입증을 그 형사 재판에서 다 입증 책임이 국가에 있는 거니까 수사기관에 있는 거니까 그걸 입증을 했었어야죠. 본인이 평상시에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은 점조직이고 분업화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점일 수 있다는 거는 뭐 예측 가능했다. 이걸 입증했는데 그런 말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보이스피싱은 이러니까 본인 예측 가능했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가장 이제 말이 안 되는 건 세 번째죠. 아까 말했던 그런 면접 안 봤다. 블루백스 안 썼다. 돈 많이 줬다. 약간 그렇게 비유형적이다. 쿠팡 물류 배달 알바하면 전화로 어디로 내일 몇 시까지 오세요 라고 하면 글로비아스 안 써. 면접 없어. 현장 가서 누가 자기 고용했는지도 몰라. 일하고는 일단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그런 알바가 이미 비일비재한데 그것만으로 얘가 비유형적으로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필적 고의 인정 요건이 뭐라고 했어요? 1번 이상합니다. 2번 근데도 조사 안 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 미필적 고의 인정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이상함을 눈치를 챘어. 근데 그렇으면 알아봤어야지. 근데 안 알아보고 봤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보이스피싱 수거체가 내가 활동을 했어. 너 왜 그거를 이상했으면 빨리 알아봤으면 보이스피싱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안 했으면 피해자가 안 나왔을 건데 너 이상한데도 그런 거 안 알아보고 그냥 했냐 라는 게 사실 미필적 고의라고 했잖아요. 또 까놓고 말해서 이상하면 다 보이스피싱이에요. 내가 이상했다고 갖다 치자. 아까 총 맞았잖아요 본인. 네. 우리 그 내무분이 이상했죠? 본인이
보이스피싱은 몰랐지만 그래도 좀 처음 해보는 거라 좀 이상을 해줘라고 하자마자 본인 총 맞았잖아요. 그게 총 맞을 짓이냐고요. 이상하면 다 보이스피싱이냐고. 이거에 대한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전혀. 왜 이상하면 보이스피싱이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좀 이상할 수도 있잖아. 하다 보면. 그럼 다 보이스피싱이냐고. 그렇잖아요. 그 이상하면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건 논리적으로 어떤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 말도 없어. 이상하면 다 보이스피싱이니까 예측할 수 있었대. 이게 무슨 논리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으로 봐도 이 책임주의에 되게 반하는,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죄명이 이제 사기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재산범죄는 과실범죄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한 행동 자체가 그런 확정적 고의가 없으면 원래는 과실이죠. 본인이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알아볼 노력을 안 하는 잘못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 과실에 대해서 사실은 원래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고 그랬을 때 본인이 과실이 있으면 처벌되는 거고 없으면 과실범 처벌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처벌 규정이 없으면 과실이 있는지도 아예 판단 자체를 안 해. 왜 규정이 있는데 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할 거예요. 그렇죠? 원래 풀어줘야 된다고. 근데 풀어주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우리나라가 보이스피싱 천국이 되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고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미필적 고의로 어거지로 과실을 미필적 고의로 해서 고의화 시킨 거예요. 정책적인 이유로. 이게 논리적인, 정책적으로 아까 말했죠. 필요성은 알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천국 되는 건 알겠다. 그렇다고 해도 왜 미필적 고의, 그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까지는 그래 알겠다. 정책적인 이유가 있는 걸 알겠으니까. 근데 왜 꼭 실형이어야 되냐고 이게. 통장 아까 제가 얼핏 설명을 드렸죠. 통장을 안 받았으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얘가 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걸 나쁘게 봐서 실형. 제가 분명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실형 받았잖아요. 어디에 그런 연관성이 있냐고요. 입증이 어디가 되냐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이렇대. 그 판례를 다 어느 수거책 관련된 판례를 봐도 어느 판례나 다 논리가 이거예요. 이게 과연 논리적이냐? 어디가 논리적이냐? 가장 강조하는 게 그거야. 요즘에 방송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있다. 너 그 방송도 안 보고 그랬냐? 안 봤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다 봤다. 보고도 본인이 이렇게 하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여길 수 있다는 걸 알고도 했다는 거예요. 판례, 판결문의 논지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피해자는 그럼 보이스피싱 이런 거 보이스피싱이니까 하지 말라는 엮이지 말라는 광고가 오히려 대포통장에 대한 홍보 광고보다 더 많은데 피해자한테는 왜 뭐라고 안 해? 이렇게 많이 우리 광고는 너 피해 왜 당했어? 너 바보지.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 왜 피해자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하고 피해자는 그렇게 광고를 많이 했는데 자기는 그거 보고도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못 봤으니까 피해를 당했겠지. 그럼 수거책들은 못 봤으니까는 그건 안 했겠지. 근데 왜 그 못 봤다는 말은 안 듣고 피해자가 못 봤다는 거는 그렇다고 하고 왜 수거책이 못 봤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냐 이거죠. 지금 길 가는 사람 100명을 잡아놓고 물어봐봐요. 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생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왜? 언제 알게 돼? 자기가 연루됐을 때, 자기 가족이 연루됐을 때 막 찾아보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본인은 이제 어차피 살고 나왔으니까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 그 구치소에 가면 반절 이상이 본인 같은 사람이 봤잖아요, 본인도. 너무 막 일반인들을 그냥 보이스피싱에 옷깃만 딱 스쳐도 그냥 다 잡아들여 수거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사실 국가적으로 되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 본인 지금 살고 나와서도 취직이 한다고 이러잖아요. 국가에 좋은 감정 가지고 있겠어요. 이민을 가든지 무슨 내가 그것만 있으면 만약 이런 사람들이 진짜 모여가지고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그거 어떻게 할 말이 없지. 이게 한두 명이라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겠는데 이게 한두 명의 문제가 지금 아니라는 국가적인 오히려 문제라는 거. 이제 불공평 부분은 다른 사기 범죄와 생각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이게 너무 과잉적으로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보통 재산 범죄는 그 재산 피해액이 불법성이 크기라서 1억당 1년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본인 피해액이 한 2억 정도여서 2년 정도 살았을 거예요. 본인은 2억 그거 하면서 본인 알바비 얼마 받았어요? 뭐 100만 원도 아마 못 받았을 거예요. 그거 다 하면서. 피해액은 2억이지만. 근데 본인이 나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내 돈 2억을 그냥 개인적으로 사기를 쳐서 본인이 2억을 다 썼어. 그럼 몇 년 나올 것 같아요? 합의 안 봐. 안 봤어. 2년? 2년. 2억이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이 지금 본인이 2년 나온 거예요. 본인이 100만 원 먹었지. 방금 사기친 사람은 2억을 자기가 혼자 다 먹고 확정 족고이잖아요. 나에게 사기쳐가지고 2억 내가 먹어야지 하라고 해서 사기친 사람이잖아.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2억이라는 그 수익을 다 자기가 먹은 사람도 2년. 미필적 고의 뭐 인정된다고 치죠. 선회해서. 미필적 고의임에도 100만 원 먹은 사람도 2년. 왜? 그냥 사회 거대 악인 보이스피싱이 연루됐으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보이스피싱이 사회 악인 거랑 456번이 2년 뭔 상관이냐고.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2년을 살으라고 이게 말이 되나 이거죠. 두 번째는 전달책. 다른 대포 통장과의 그 형평성. 전달책은 아까 말했죠. 절대 실형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수거책은. 무조건 실형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로 그렇게 얘네들은 천당 있고 나는 왜 지옥에 있냐 이거죠. 특히 알바형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알바하는 내가 알바하는 건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그러냐 이거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그냥 통장으로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 차이인 거지. 근데 그것도 그런 심리를 제가 설명하니까 통장으로 돈 받은 사람들은 아 내가 좀이라도 불법적인 거면 내 통장으로 돈 안 받았을 거야. 그냥 제가 추측을 하는 거지. 정말로 전달책으로 일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라거나 수거책으로 일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정말로 이런 거냐. 그건 아니에요. 본인은 처음 일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적법한 알바라고 찰떡같이 믿고 한 거잖아요. 본인은. 누가 이거 보이스피싱인 거 뭐 당연히 모르고는 당연히 그렇지만 예측을 한 상황에서 이거 무슨 돈을 예를 일당을 한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할 것 같아. 근데 이 예측을 하면서 누가 15만 원 받으면서 이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을 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 엮인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좀 판단 능력이 막 빠릿빠릿하거나 막 뉴스도 많이 보고 세상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사실. 먹고 살기 바쁘고 뉴스도 잘 안 보고 뭐 그냥 좀 대충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좀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좀 약자 계층에 이 속한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연루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회적 약자를 오히려 차별하는 그런 상황인데 보호를 못 해줄 남자. 이런 여러 가지 이론상의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 말했듯이 처벌 안 하면 우리나라가 보이스피싱 청구가 된다는 정책적인 사유로 이렇게 이론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거책은 무조건 실형. 이거는 정당하진 않다는 거죠. 다행인 것은 최근에 한 1년 사이에는 이제 하급심에서도 이런 이유를 이제 적나라하게 딱 찍으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걸 지금 이 대포통장으로 오히려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국가의 태도를 딱딱 꼬집으면서 뭐라고 하는 판단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되게 고무적인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뭐 바뀌어야죠. 그래야 이제 전체적인 판례가 바뀌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보이스피싱 애들을 방지하는 건 본질적으로 얘네들 어떻게 자꾸 이런 걸 국가가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줄 생각을 해야지. 이 대포 통장들을 이거 효과도 없는 이렇게 일괄백계식으로 처벌만 세게 해서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겠다는 건 사실은 효과도 없고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너무 456번 같은 분들의 인생을 너무 송두리째 그냥 내팽개 쳐버리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수거책 456번 같은 분들한테는 국가가 저는 제2의 보이스피싱이다 그냥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해요. 너무 무책임하게 너무 세게만 처벌하려고 하니까.